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 한해 매실 농사가 마무리됐는데요. 3년째 고전을 면치 못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병충해가 기승을 부려 수확량이 뚝 떨어졌는데도 가격까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이 끝난 광양시 옥룡면 매실농장. 병해에 찌든 열매들이 아직 군데군데 매달려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이 농장에 3년째 피해를 주고 있는 복숭아씨 사리존볼 병충해가 올해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수확량이 작년의 절반, 평년의 20%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에는 4, 5톤 정도 하던 게 작년에 한 2톤, 그리고는 올해는 한 1톤 정도 그 수확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농장들도 마찬가지. 광양 지역의 올해 생산량을 추산한 결과 9,000톤을 밑돌 것으로 예상돼 면적 대비 적정량인 13,000톤에 비해 40% 가까이 적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농산물은 수확량이 줄면 가격이 오르게 마련인데요. 올해는 가격마저 바닥세여서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2013년 가락시장 출하 평균 가격은 킬로그램당 2,890원. 이듬해 반값 수준으로 폭락한 뒤 비슷한 가격대를 이어가다 올해는 추산 평균 가격이 1,400원대 이하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락시장 도매시장의 이야기가 소비가 좀 안 일어난다. 소비가 계속 침체되고 소비가 둔화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다 이제는 끝없는 뒷걸음질을 이어가는 매실농업. 보다 근본적인 대안과 활로, 농가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 웅천동과 소호동을 잇는 해상교량 건설 사업비 가운데 30% 이상을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개통 예정으로 웅천 예울마루와 소호동을 잇는 1.15km의 해상교량 건설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전체 사업비 500억 원 가운데 최고 170억 원 정도를 웅천 택지개발 사업자인 블루토피아 측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블루토피아 측이 사회공헌 사업 차원에서 이번에 교량 건설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로 예정됐던 여수시와 순천시 부시장 등 부단체장 인사가 15일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어 이번 회기가 끝나는 15일 이후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교체 대상 부단체장은 이달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여수시 부시장과 임기 2년이 된 순천시 부시장 등 8명입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가 여전히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당수는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그리고 방학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2명 가운데 1명꼴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과 임금 등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아르바이트 하는데 근로계약서 써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은 10명 가운데 8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오히려 15%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42%는 최저시급 이하의 적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에 임금을 주지 않고 지각하면 벌금을 매기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전남 청소년인권상담센터는 편의점 등 청소년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수시감독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사업장들 노동인권 교육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현재 전남 지역 37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교육 시간은 한두 시간에 불과하고 일반계 학생들은 교육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미디어 아트 분야 창의 도시입니다.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 기반 구축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3차원 입체 영상을 활용한 홀로그램 전용관이 광주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K-팝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에 관객들은 열광합니다. 대형 콘서트처럼 보이는 이 무대는 사실 실제 가수들이 아니라 3차원 영상을 투사한 홀로그램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 동대문에 처음 등장해 구름 관객을 모으고 있는 홀로그램 전용관이 내년 상반기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 전국 두 번째로 문을 엽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KT가 주관 사업자로 선정돼 올 연말까지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개관 콘텐츠와 초기 운영까지 지원합니다. 메이플 스토리라고 하는 어린이 홀로그램 뮤지컬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아이들과 어른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과학, 문화, 역사, 예술 관련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홀로그램 전용관과 함께 오감으로 즐기며 자연과 역사를 배우는 미디어 놀이터가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고 도심의 야경을 수놓을 대형 홀로그램 5개 파사드도 운영됩니다. 광주문화재단은 홀로그램을 활용한 도시 관광 기반이 구축되며 미디어 아트 발전과 새로운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새로 만들거나 아티스트를 육성해 가면서 계속 그 문화예술, 미디어 아트의 몸통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저는 아마 미디어 아티스트들도 직접 참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창작 활동과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허브 시설을 오는 2020년까지 광주에 건립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순천 등 일부 지역구가 사고지역위원회로 분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지역위원장 후보자 심사 결과를 심의하고 순천과 여수, 목포 등 전남 지역 3곳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여수 갑은 송대수 후보를, 광양 곡성 구례는 김재무 후보를 각각 지역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하고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경선 실시 의견으로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에 제의를 요청했습니다. 지역 대학생의 절반 이상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가 대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53.3%로 가장 많았고 해야 한다는 응답은 29.6%에 그쳤습니다. 결혼 후 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0.7%가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답했고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56.3%, 양육비 부담이 21.9%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유람선이나 도선을 탈 때도 앞으로는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선은 이달 말까지 유람선과 도선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신분증 확인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 관내 유도선 이용객은 지난 2014년 88만 명에서 지난해 120만 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그동안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과 낚시어선으로 한정돼 있는 신분증 확인 제도를 유도선으로 확대하자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100억 원대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전남개발공사 숙박시설 3곳이 1년이 넘도록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6월 말 오동제와 영산제, 땅끝 호텔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매각이 수차례 유찰됐고 땅끝 호텔의 경우 유찰이 반복되면서 매각 예정가가 당초 6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영산제와 오동제는 매수자가 없어 당분간 재공고 계획이 없다며 매각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주요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통한 생산과 출하 조절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기사업법과 도서관법을 통해 장애인들의 도서관 서비스를 특화시키는 등 새로운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중부지방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20에서 60mm가량이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면서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은 더위 속에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매우 강한 중형급 세력인 태풍 네파탁은 현재 타이안 남동쪽 해상에서 서북 서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타이안을 거쳐서 모레 오전에 중국 푸저 부근 해안을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초에 우리나라에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장맛비가 내리다가 저녁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남부를 중심으로 많이 덥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 33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대구가 31도, 서울은 2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시였습니다.